모래 한 줌이 여러분에겐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금이나 백금의 원소가 섞이지 않은 그냥 월지는 어떨까요? 최근 경매에서 그게 6억에 팔렸어요. 말 그대로 달에 있는 한 꼬집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주 적은 양의 흙은 순전히 역사적인 연관성에 의해 평가되었어요. 이 끈적한 월진 한 꼬집은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임무에서 수집한 작은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조각이었고 인간이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를 물리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으며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곳에서 가져온 무언가였죠. 달에서 나온 뭔가를 파는 것은 태양계에 소유권이 없는 곳으로부터의 우주 자원을 소유, 사용,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논쟁을 펼쳐요. 현재 세계는 현대 우주 법론의 기초를 그린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조약은 자연 활용을 위한 외부 세계의 상업적인 사용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비록 이 조약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는 있지만 이 주인 없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달은 미래의 우주 탐사를 위한 디딤돌일 뿐만 아니라 달 기지와 달의 도시들도 아마 언젠가는 번창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간은 선적장과 수송선이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장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광업소들이 가상 달 도시의 경제를 뒷받침해 줄 거예요. 인프라가 있고 달로 왕복하는 교통수단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뎠을 때를 상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월진을 제외하고 달에서 가치가 있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달의 자원의 가치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걸로 추정돼요. 지구의 자연위성엔 철, 니켈, 그리고 코발트를 포함한 다른 많은 것들이 풍부하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이 광물들은 달 도시 자체를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해요. 인류 역사처럼 전 세계 도시들은 그 주변에 어떤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하는지 반영되는데 달 도시도 그런 면에서 똑같을 거예요. 회색빛 도시, 금속으로 만든 벽, 철가루, 월진 콘크리트, 그리고 무한 사용 가능한 모래로 만들어진 멋진 창문들이 그렇겠죠. 달은 또한 태양 전지판 배열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실리콘이 풍부해요. 실리콘 기반의 태양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칼슘과 산화 티타늄, 철, 알루미늄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는 표면 밑에 있는 달의 마그마 바다는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하부지각 내에서 두드러지고 여러 가지 목적에 유용한데 가장 중요하게 기대되는 것은 우주 여행용 합금이에요. 강철의 생산은 거대한 공장을 지탱하고 건조될 수천 척의 선박을 지원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탄소원을 많이 필요로 해요. 수많은 희토류 재료가 모든 전기 제품에 사용돼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것의 가치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며 생산은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특히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서 말이죠. 비록 희토류 물질이 우리 행성에 풍부하지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찾기 힘들어요. 지구 전체에 얇게 퍼져 있어서 탐사하고 채굴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매년 더 많이 필요함에도 말이죠. 달에서 찾고 채굴하는 과정은 훨씬 더 쉽고 이는 중요한 대체 자원이 될 거예요. 탄소와 함께 질소는 인간의 식민지화와 농업을 지원하고 달의 거주 가능성은 물론 지속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달의 외부 표면 안에서 그걸 얻을 수 있는데 밀폐된 생물권 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금속 채굴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가치는 물론 추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부산물 때문에도 해볼만 하죠. 그건 도시 내에서 호흡 가능한 공기로 쓸 수 있는 산소 및 식물과 식수를 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가 될 수 있어요. 귀중한 자원이 달 표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태양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커서 달 도시에 전력을 공급해줄 태양파를 수확하는 걸 보장해줄 거예요. 두꺼운 대기가 없고 날씨 패턴에 방해되는 게 없다는 사실은 지구에 존재하는 몇몇 주요 장애물들을 없애죠.
생성된 에너지는 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지구의 전력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원 추출 및 제조 요구사항이 중요해질 거예요. 달 도시는 성장할 거고 인간은 우주로 더 멀리 갈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예요. 달에서의 공장과 생산품의 생산량이 매우 정교해져서 예비로 다른 자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원자력 융합은 위험한 부산물이 없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예요. 우라늄을 사용하는 오늘날의 기술보다 안전할 거예요. 이런 종류의 핵 융합을 켜기 위해선 달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원 중 가장 귀중한 헬륨-3이 필요해요. 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우리 행성의 강한 자기장 때문에 그 양이 지구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이건 지구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동시에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을 막아 헬륨-3의 생성을 어렵게 만들죠. 달은 자기장이 없고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을 흡수해왔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헬륨-3의 공급을 늘려왔어요. 그게 표토라고도 알려진 달의 맨 위층의 고체 물질로 바람을 흡수해요. 표토는 달 전체에 퍼져 있고 헬륨-3의 추출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죠. 채굴은 또한 그 과정에 있는 다른 모든 귀중한 광물 채굴도 포함돼요. 헬륨-3의 가치는 아주 상당해서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달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해요. 이것만 해도 수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헬륨-3이 인류에게 주는 기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믿어요. 달 도시에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무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 에너지는 지구에서 필요한 것도 지원해 줄 거예요. 겨우 25톤의 헬륨-3만으로도 미국에 1년 동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자원은 수천 년 동안 지구 전체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거고 인간을 우주로 더 멀리 인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게 지구 주변의 우주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구에서 궤도로의 더 효율적인 여행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태양계 전체의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셔틀로 환승될 거예요. 우주 비행 시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화성으로 더 자주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궤도를 따라 항구가 추가로 건설되어 표면에 새로운 식민지가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할 거예요. 끝없는 에너지의 지원을 받는 채굴 식민지는 더 가치 있는 자원들이 붉은 토양에 있게 되면서 화성에 퍼질 거예요. 태양계의 이 새로운 식민지 시대는 세대에 걸쳐 선박이 개발되면서 더 나아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거예요. 헬륨-3이 우주 비행선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행은 점점 더 효율적이 될 거예요.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장소에서 귀중한 자원을 추출하는 전통을 지속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전초기지가 목성과 토성의 위성에서 개발될 거예요. 달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테라포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화성을 따뜻하게 하고 인공 자기장의 작동을 도울 거예요. 또한 금성을 식힐 수 있는 큰 반사장치를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달에서 나오는 초기 에너지원 덕분에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살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주는 토대가 될 거예요. 달의 자원을 채취하는 데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달의 전반적인 가격을 매기는 건 어려워요. 월진의 가치는 금전적인 수치로 결정될 수 없고 우리가 한 종족으로서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요.